네. 위즈덤 칼리지 마음의 지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장이 벌써 시작을 해서 일단 모시겠습니다.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일단 오르면서 시작해요.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뭐 보합이네요. 거의 1.95포인트 상승한 2,446포인트의 상승 출발했고요. 0.0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39포인트 올라서 733포인트에 출발을 했고 0.19% 그래서 양 시장 모두 다 일단 좀 소폭 강보합권에 좀 출발을 했고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그리고 하이닉스가 일단 한 1%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해서 일단 이제 시총 큰 기업들은 이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좀 또 강세 출발하면서 지수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가장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은 일단 크래프톤이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고 한 3.4% 네.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하이브가 한 3.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1%, 하이트젤로가 2%, 현대로템이 이제 지난주에 사우디랑 이제 MOU를 좀 맺었죠. 그래서 오늘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밀리는 기업은 삼성중공업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두산바켓이 한 마이너스 2.6%, 또 페노션이 마이너스 2.8%,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어서 일단 그 조선업종 출발이 조금 부진하고요. 그 외에 CS윈드도 한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BGF 리테일이 지난주에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도 하락 전환을 하네요. 네, 오늘 일단 큰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전, LG엔솔, SK하이닉스 이 세 개가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요. 62,000원이 조금 강한 저항선으로 62,000원대가.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밀려 있고요. 2,43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도 지금 하락 반전은 했고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오르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 지난주부터 좀 2차 전지 소재가 좀 밀리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조정을 그렇고. 받죠. 예. 그래서 오늘 증시에 조금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반면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출발이 좋은 건 KMW가 한 3% 정도 지금 반등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뉴스 보셨겠지만 KT랑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아마 이제 취소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더라고요. 왜요? 28GHz.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달된 거죠. 그래서 아마 주파수 아마 취소될 것 같아요. 취소해야 돼. 아니 그렇게 그 주파수 할당 받아 놓고는 말이죠. 맞아요. 왜 갑자기 왜 이래요? 장비 투자를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5G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신호 터지지도 않고. 5G 공식적으로 연계 언제부터? 평창 올림픽 때부터 아니에요? 거의? 이건 뭐 19년이죠. 19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폰만 5G 폰이지 뭐. 형님 5G 폰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애플 10은 5G 아니에요? 아닐 거야, 막 걔는. LT 아니야? 5G 아니에요. 나 5G 아니었어? 아니야 걔는. 미안하다. 저야말로 5G 폰인데 저는 그냥 늘 저 4G로 그냥 해놓고 쓰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 맞습니다. 집중적 투자. 근데 이게 좀 지금 28GHz 지원은 단말기가 없어요. 그거 설치해봐야 그거? 뭐 단말기가 없어요? 단말기 자체가 그것도 지금 아니구나. 네. 28기가까지만 안 해도 되는데 난. 이러다가 또 6G 얘기 나오지. 헤이 말도 꺼내지 마세요, 6G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이게 통신 장비가 오르는 건 아마 또 이렇게 되면 또 기지국 설치 늘어날 거 아닐까 약간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12월에 이제 결론이 나는데 아마 취소 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이제 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아마 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은 이제 취소는 아니고 이용 기간만 이제 조금
그 약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내년에 한 개 사업자 정도는 이 통신 3사 중에 아마 취소당하고 아이, 취소시켜야 새 돼.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와야 돼. 근데 관건은 이제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28기가헤르츠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누가 사업이라 근데 있어야 들어가지. 삼성 들어갈 수 있을지 삼성 들어오라고요. 아니면 저기 그 빈살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빈살만. 예. 아람코. 야, 네. 살만은 왜 갑자기 한국에서 일본을 안 가고 바로 집을 가버렸을까? 일본 바로 패싱하던데. 완전 패싱했던데. 예. 뭐 많은 추측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좀 할 거 다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럼 뭐 좋은 건데 그죠. 네. 일단 그게 우리한테 나쁜 시그널은 아니,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되든. 아니 살만이 원래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어. 그러니까 나의 추론은 네, 이거야. 네. 나 추론은 자기 자기 돈을 엄청 깨먹은 데가 일본이거든. 아 그래요? 자기 돈 지금 반토막 낸 게 지금 비전 펀드 그거? 아, 손자 비전 펀드. 하다가 아이 보기도 싫어. 바로 가. 아, 이런 거 아닌가. 원래 갈 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온다고 다 얘기했었지. 기시다 뭐 이런. 그 일부러 매긴 건가? 그러니까. 어. 아 내가 볼 땐 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저기 때문에 지금 몇 조가 날라간 거야. 살만 좋았어. 음. 좋았어 살만. 동생이거든요. 저한테 한참. 아 그래? 예, 84년생이잖아요. 예. 83은 가만히 있어보자. 야 조카뻘이야. 돼지띠인가? 아니야 돼지쯤 되는 것 같아. 개띠?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네. 좋았어 살만. 네. 야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통신 장비 쪽 좀 괜찮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2.3% 올랐고 SM도 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YG엔트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통신 장비 쪽하고 그 드라마 또 엔터사들 주가 흐름은 견조한데 다만 이제 오늘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뭐 엔캠이라든가 아까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좀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 외에 시젠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 심텍도 마이너스 2%. 그래서 반도체도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부 좀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밀리면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폭이 확대돼서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좀 밀렸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78포인트 그래서 0.5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좀 1000개가 넘어가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출발은 좀 견조했는데 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으로 지금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한 66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371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거의 뭐 전업종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만 사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거의 지금 대부분 매도고 특히 전기전자를 한 239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좀 매수는 하고 있는데 규모가 워낙 작고요. 한 24억 정도 매수에 그쳐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주 이제 후반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조금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현재 그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상당히 강한 편인데 아마 네. 정부에서 드라마 그 OTT 드라마 이쪽에 관련해서 뭐 세액공제 얘기도 좀 뉴스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세금 관련해서 아마 그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 좀 강하지 않나 보여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들도 동반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콘텐츠가 또 강하고 또 그 아까 오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강변 호텔인가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이게 강변 호텔이요? 강변 호텔일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OTT 거기에 이제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이제 중국 OTT에 그 다시 개봉한 거는 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강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장비는 아마 이제 기지국 구축 좀 기대감 두 업종 다 결국 재료로 인한 좀 상승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는 저게 뜬 것 같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네, 그것도 송중기. 시청률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삼성 얘기던데. 그건 이제 공식으로 수입된 건 아닌 모양이죠. 아니 뭐 한국에서 넷플릭스에 뜬다니까. 넷플릭스 슬슬 조짐이 있다고.
아, 그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그게-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그게 아마 JTBC에서 하는 걸로 JTBC에서 아는데. 새로 한 거거든. 안 돼, 안 돼. 이건 형님. 저는 굉장히 문화 콘텐츠 쪽에 또 일가견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보시네. 뭘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스토리는 네. 글로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뭐 잘하면 뭐 그냥 동남아권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서양 글로벌까지는 그게 먹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먹히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오겐? 뭐 오겐? 그러니까 오게임 같은 그런 건 이제 되죠. 음. 예, 그건 이제 보편적 정서에 예를 들면 계급이라든지 경제 뭐 이런 거에 의한 보편적 정서가 통하는데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더 이상 이제 그 유럽 맞아, 서양권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 예. 정프로 얘기도 일리가 있어. 고맙습니다. 썸바디가 뜰 것 같아. 그럼 썸바디. 썸바디는 또 뭐예요? 요즘 드라마에 푹 빠져서 뭔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봐요.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야. 썸바디. 썸바디 우리나라 감독이 그럼 감독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아 그래요? 뭐 만든 사람이더라 썸바디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썸바디? 연쇄살인, 스릴러 이런 장르 괜찮잖아. 연쇄살인 스릴러 그런 건 이제 그렇죠. 문화권 그치? 상관없이 재밌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좀 약간 이제 재료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고 또 웹툰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스포츠 이제 월드컵이 개막하다 보니까 스포츠 행사 관련된 기업들 또 맥주 관련주 뭐 이런 쪽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약간 좀 올라가고요. 네옴시티 관련주가 지난주에 좀 흔들렸는데 오늘은 다시 좀 강세 일부 기업들이 좀 보이면서 반등을 제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 몇 개 제외하고는 오늘 아주 큰 기업들은 거의 다 좀 빠지고 있고 일단 오늘 섹터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섹터는 좀 건설기계 업종 이쪽이 지난주에 좀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굴삭기 업종이 가장 좀 많이 빠지는 뭐 특별히 악재라기보다는 일단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외에 도나무 관련주도 좀 밀리고 있고 면세점 업체 또 건설주들 또 반도체 대표주도 지난주에 좀 주가 흐름은 견조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다시 좀 밀리면서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좋지 않습니다. 조선 또 IT 또 스마트폰 부품 회사 이런 쪽도 대부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증시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는 다 밀리고 있고요. 재료가 좀 있는 업종이나 섹터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좀 오늘은 좀 시장은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좀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스토리 아니라고 이제 아니 3편이 약간 이게 뭐 스토리가 뭐예요 형님? 그러니까 이제 송중기가 네. 나 욕 엄청 먹고 있어. 송중기가 이제 네. 한국 최고의 재벌가의 네. 네. 자금 담당 팀장이야. 네. 근데 비자금 처리를 이제 하다가 사망을 해요. 송중기가 아마 네. 회장이 죽인 것 같아. 네. 자기 치부를 네, 드러내지 네, 않게. 네, 네, 네. 저 어디야? 이스탄불 나오고 막 그래. 네. 죽었어. 근데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데 걔가 환생을 해요. 환생을 하는데 누구로 환생하냐면 그 재벌가의 삼남의 둘째 아들로 환생을 해. 그래서 얘가 다 알아. 분당이 뜰 거 뭐 안보처럼 망할 거 다 알아. 그리고 반도체 대박 나는 것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그 회장이 이제 버린 자식이거든. 네. 영화 감독 영화 한다고. 네. 그 집의 아들이라서 손자 취급도 안 하던데 얘가 딱딱 맞아주고 생명을 또 구해줘요. 그 비행기 타지 말라. 칼기 폭파 사건도 막 피해주고. 약간 좀 허무맹랑하긴 해. 그럼 시간은 그럼 뒤로 간 거예요? 그렇지. 시간을 저로 쭉 뒤로 가서 1980년대로 나와. 근데 이제 약간 그래도 좀 관객을 사로잡는 게 그 네. 이성민 씨가 연기를 잘하더만. 잘하시죠. 네. 예? 아마 이병철 회장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야 잘하더라고. 글로벌 어렵다 봅니다. 어려워? 네, 글로벌 어렵다 봐요. 네. 아 이거 너무 스포네. 아 맞다. 왜 이렇게 또 많이 하세요? 와 이거 왜 물어봐?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거야? 야 오늘 보려고 그렇게 기다렸다던데. 아이고 형. 이게 또 국민 밀산되네. 아유 그렇게까지 스포하시면 어떡해.
아유, 제작사에서 컴플레인 들어오겠는데. 빨리 이거 어떻게? 아우, 이거 욕 엄청. 일단 1, 2회는 재밌어. 자, 일단 저 리포터 좀 빨리 볼까요? 이거 네, 큰일 네, 났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그 안 그래도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B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5G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단축 및 이제 취소 처분 요게 좀 내려졌다라고 이제 그 보고서를 좀 써줬고 2018년에 경매할 때 이제 의무 구축 비율을 10% 미만으로 가져가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이제 할당을 취소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2월에 청문조차 결쳐서 아마 이제 최종 확정한다라고 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통신 3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는 큰 영향 없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에 이제 이 무형자산을 상각을 했기 때문에 재무적인 손실은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28GHz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듈하고 지금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도 좀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통신업종이 이 5G 이제 B2B 사업을 요걸 통해서 좀 하려고는 하는데 28GHz의 주 용도가 이렇게 뭐 너무 높은 그러니까 이런 5G B2B 사업의 이제 주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게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응답 속도가 좀 약간 그 포지나 이런 게 좀 이게 낮으면은 지연 속도가 좀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초저 지연 시간을 좀 이제 개선하는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쪽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듈과 단말기가 어쨌든 이제 상용화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상용화 돼야만이 뭔가 좀 서비스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하라고 해놨는데 안 하니까 좀 취소 처분을 네, 하려고 한 것 해야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좀 어떤 식으로 또 내년에 대응을 할지 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오늘 장비주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네. 기조가 있었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마 이번에 다 미국 좀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요? LA에 LA 그 딜러숍 방문기를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늘 다 썼어요. 현대차에서 어렌지 했나 보구나. 네. 거기 아마 권수는 왜 못 갔을까? 우리 권 팀장은 왜 못 갔을까? 현대차 애정이 있는데. 네, 아쉽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방문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네. 쓰신 자료인데, 일단 이제 딜러숍 가가지고 딜러분하고 질의응답을 했던 이제 자료들인데 일단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IRA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이제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아이오닉 5 평가가 여전히 좋고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도 견조하고,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 모델 자체도 좀 적지만 수요가 네. 워낙 많은데 공급이 여전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IRA 규정을 맞출 수 있는 모델 수가 굉장히 적대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오닉 5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 좀 높은 차라서, 그리고 공급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뭐 네. 큰 문제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내년 상반기에 아이오닉 6가 미국에 또 출시가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높다라는 이제 딜러의 평가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센티브나 재고가 좀 요즘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판매가 그 LA 딜러숍에서는 지금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 누적으로 현대차 미국 전체 판매는 7% 감소를 했는데 네. 이 LA 딜러숍은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공급 차질이 있어서 그 정도 이제 수요도 여전히 괜찮고 재고도 낮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차를 보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재고도 앞으로 올라갈 거고 수요는 감소할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데, 여기 LA 딜러는 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인센티브도 아직까지 현금 인센티브를 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도 지금 수요가 좋아서 아마 단독 매장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네시스로. 그러니까 제네시스만 판매하는 매장을 따로 확대하겠다. 이런 좀 계획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은 네. 의미가 있죠. 네. 그게 성공을 하면은. 그리고 뭐 다른 얘기가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아니 왜냐면 이제 성공을 못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희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게 단독 매장. 단독 매장이라는 게 토요타를 팔면서 옆에 싹 부스를 만들어서 넥서스. 넥서스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딱 단독 매장, 그러니까 혼다의 아큐라,
또 뭡니까 닛산의 인피니티 네.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제네시스를 딱 단독으로 해가지고 현대 브랜드하고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단독 매장을 맨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 네. 네, 근데 제네시스 모르겠네. 근데 아이오닉 5나 이 6, 아이오닉 5하고 내가 이제 저 테슬라를 견주어서 보면은 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 그 이 액정 있잖아, 액정이라 그러나 모니터 네. 디스플레이. 보면 그걸 왜 이렇게 나는 테슬라의 가장 강점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딱 노트북만한 거 딱 들어가 있는 거.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약간 길고 이렇게 아직도 전통차에 너무 그죠? 근데 그거 하나 딱 넣는 게 대박인데. 근데 이제 그 비슷하게 음. SM6인가에 보면 진짜 딱 테슬라처럼 해놨어요. 안 어울려 근데?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테슬라라서 좋아. 진짜로 그거는 맨 처음에 전 타보고 뭐야? 어.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약간 느리기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온도 조절 뭐 이런 거 그냥 원래 그냥 버튼하기 훨씬 편하고 예, 그래서 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뭘 채우냐가 문제지. 테슬라니까 아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가로를 길게 가는 게 거의 그래 전통적인 차 분위기인데요, 그게. 거기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셨군요. 차라리 딱 하나 딱 넣어주면은. 음. 나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그게 제일 요거 좋아하더라고. 딱 이거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딱. 태블릿 같은 게 하나 딱 그러니까. 들어가 있죠. 예. 태블릿보다 훨씬 크지. 거의 노트북. 알았어요. 교보지를 이용했는데 이게 험난하네 이거. 많이 타고 다니세요. 예. 자, 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워낙 지금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공급이 좀 많이 안 되나 봐요. 제네시스가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 그래서 좀 아쉬움을 안 돼, 토로했다. 안 돼. 이런 좀 내용이고. 1년 이상 기다려야 돼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양호한 현재 상황인데 어쨌든 좀 더 지켜는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차 브랜드만의 특정 지역 소매 채널의 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A 딜러샵의 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분명한 건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 제품이 평가는 좀 높아진 건 좀 확실히 확인은 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도 시장 선점 및 경쟁력도 좀 높아진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런 좀 평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매장에서 제네시스를 파는 것보다 차라리 제네시스 매장을 해놓고 현대 걸 이 부스로 만들어서 파는 건 어때요? 똑같지 뭐. 네? 똑같아. 그럼 이제 뭔가 똑같아.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를 좀 이렇게 더 알리고 그 자꾸 눈속임으로 현혹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게 단호하시네요. 안 돼.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있습니까? 네, 이 정도 볼까요? 네. 네. 이번 주 뭐 일정 같은 거 혹시 네, 한번 이번 주 뭐 갈까요? 일정 간단히 아까 뭐 얘기도 해주셨겠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인민은행 이제 대출 우대금리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는 FMC 회의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통위 금리 결정 아마 0.25% 올리는 게 좀 많이 지금 확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휴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아주 큰 일정은 좀 없이 좀 이벤트 강도로 따지면 좀 굉장히 이번 주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좀 주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라리 매장을 테슬라처럼 온라인 매장을 강화하는 거 어때? 제네시스는. 온라인 매장. 제네시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나 뭐 전기차들을 저기 테슬라는 매장도 없잖아. 예, 온라인으로만 거의. 온라인으로만 파는 거지.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 저는 일단 설득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나중에 훨씬 더 많아지면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일단 지금은 딜러들이 좀 설득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제네시스에 대한 평가. 이게 제네시스 사실 평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이걸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 딜러들이 조금 더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강점들 아니면 뭐 다른 나는 온라인화하고 모델을 타이거 우즈를 쓰면 돼요. 저를 살린 제네시스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렇게 확고하시면 뭐하러 물어보세요. 하시면 아니 타이거 딱 나와서 딱 드라이브 팍 날린 다음에 저의 샷은 제네시스 죽다 살아났잖아. 어? 아니면 아들내미랑 딱 나와서 아빠 제네시스가 아빠를 구했네요. 그때 하여튼 그 제네시스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때. 그렇죠, 그 사건 때. 그렇죠. 막 부르고 뭐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미사님 앞에 있는 게 바로 저희 3프로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딱상 다이어리? 레드 다이어리. 네, 그 여미사님 앞에 뭐가 이렇게 빨간 책이 있나 싶으실 텐데, 네, 저희 3프로가 연말 되면 항상 우리 18 되는 어른 이제 어른으로 막 접어드는 그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그러니까 되고자. 제가 뭐저 강의나 뭐 이 책은 꼭 좀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 저 3프로 다이어리는 저거 사시는 모든 수익금. 근데 이제 그 수익금이 예를 들면 우수리가 붙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작년에도 뭐 1억 5천 뭐 이렇게 됐는데 1억 6천 이렇게 해서 했고 근데 야 저거는 진짜 꼭 한 번씩 여러분. 3프로 TV 다이어리 세트. 3프로 TV 다이어리만 쳐도 나오더라고. 네. 네, 그래서 꼭 네이버에서 바로 사실 수가 있어요. 딴 거 안 하셔도 돼.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사니까 그거를 좀 사주시면 저희가 이제 근데 다이어리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배달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블로그에 막 올리셔가지고 그때 되면 또 품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미리미리 또 이렇게 미리미리 해주셔야지 저희가 네고 파워가 생겨서 하나당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죠.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500개, 1000개씩 주문하면 단가를 높이거든요. 이렇게 미리 주문 확 해가지고 10,000개 주세요. 딱 그러면은 단가 확 낮춰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사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우수리라는 말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수리가 이제 그 물건값 내고 이제 받지 않는 뭐 잔돈 같은 그런 걸 이제 아마 우수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말 아니고요. 우리말이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하여튼 저희 3프로 다이어리 많이 좀 네. 사랑해 주시고 단체 구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뵐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